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본격 이제 선거가 시작됩니다. 후보자들이 이제 28일부터 되는데 이번 주가 저는 제일 중요한 한 주다. 아마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저번 주 이제 여론조사까지가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수세에 몰린 바닥이 아닌가. 바닥이.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나 이런 것들도 저번 주에 다 22일까지 조사했던 이런 데 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2일까지 조사니까 그 후에 이종섭 대사도 이제 귀국했고요. 그 다음에 황상무 수석도 사퇴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쇠쇠 이런 데 엄청나게 굴욕적인 발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종시 갑에 이영선 변호사가 이제 10차 이상 갭 투자하는 이런 데 위선으로 아예 한석이 미리 날아가 버리는, 민주당이 한석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하고 이제 김종민이라고 더 새로운 미래 이낙연 밑에 김종민하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류재화 그리고 이제 김종민 이렇게 남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 사이에 저번 후반부터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또 의사들하고 대화를 시작했고,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강력한 원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저번 주 회가 바닥을 찍고 이번 주부터 본격 국민의힘이 본격 이제 시동을 걸어서 상승세로 전환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저도요, 상당히 아직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아직 이제 본격 스타트는 시작도 안 됐지만 아마 이제 저번 주 바닥을 찍으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국민은 집단지성 위대한데 어느 한쪽에 독주나 이런 걸 허용 안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계속 200석, 180석 하면서 탄핵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 국민이 볼 때 임기 3년 남은 대통령을 끌어내려. 그러니까 상당히 역풍이 불면서 이놈들에게 너무 오만하네. 이런 데 균형을 잡는 투표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아직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번 주까지는 그냥 우리 보수 우파층에서도 너무 이제 공천이나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짜증나는데 투표도 안 하고 여론조사하면 전화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여론조사도 상당히 안 좋게 노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 저는 투표를 다 간다 봅니다. 제가 얼마나 방송 유튜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겠습니까? 전화나. 짜증나가 전화도 안 받고 여론조사 투표 안 한다고 말하지만 그분들이 정치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이재명이 조국이 미워 죽을 분들이 투표를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는 간다 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254개지만 진짜 꼭 잡아야 될 이런 중요한 전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6.25든 임진왜란이든 어떤 전투든 간에 꼭 이겨야 될 전투가 있거든요.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전투가 수백 개, 수천 개 있었겠죠. 그 중에 중요한 전투 있잖아요. 한산도 대첩이라든지 또는 행주 대첩, 진주성 싸움 1, 2차. 그 다음에 뒤로 오면 명량해전, 그리고 마지막에 노량해전, 이런 중요한 전투들이 있단 말이에요. 6.25도 마찬가지예요. 6.25도 밀릴 때 다부동 전투가 있었다든지 또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1.4.5 때 우리 철수작전 원산이나 함흥 받지 않습니까? 이런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전투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전투를 4개를 꼽고 싶어요. 가장 빅매치를. 이 빅매치라는 게요, 한쪽만 이제 세다고 해서 빅매치가 되는 게 아니죠. 양쪽이 다 대선 주자급이거나 아주 비중이 있으면서 딱 각이 설 때 양쪽이 다 이럴 때 빅매치를 하지 않습니까? 빅매치. 저는 빅매치 제목이 4개만 딱 꼽으라면 4개를요 어떻게 꼽느냐. 누가 뭐래도 제1의 반드시 이기게 될 제1의 전투 빅매치는 이제 계양, 을의
원희룡 후보와 이제 그 이재명 이 싸움만 이기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지금 막 근접했다가 좀 차이 났다가 근접했다가 왜 국민의힘이 고전하니까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6일 전까지 선거 6일 전까지 여론조사 공표되거든요. 여기서 원희룡 후보가 역전이다 이런 것만 하면 너무 그냥 끝나버립니다. 선거 분위기는. 여기서 거기 안 넣어도 여기서 혼전에 들어가거나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6일 전까지 역전이 나오면 최고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워낙 바닥을 박박 끼니까 원희룡 후보가 열심히 하니까 그 바닥에서는 움직이거든요. 이재명이가 뭐 전국 돌아다니 떠들어봤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표를 딱딱 다지고 있단 말이에요. 원희룡 후보가. 저는 이게 역전이 일난다 봅니다. 대역전이. 근데 여기서 제대로 이게 하나 놓으면 그냥 전체 전투에 바로 영향을 주버리거든요. 바로 영향을 주버립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제 그 저번 주말에 그 출마 선언을 제대로 한 거죠. 저의 생과 사를 개항 주민께 모두 던지겠다. 본인의 생과 사, 죽음까지도 본인의 생명과 삶과 죽음, 생과 사 모든 걸 이렇게 개항 주민께 던지겠다. 이분이 그랬거든요. 이 야당의 거짓말 정치, 일하라는 말로만 하는 정치, 주민들이 무시하는 정치, 주민들을 이걸 좀 심판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이천수, 엄원길 이렇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의 정치는 올바른 바른 정치, 정직한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하겠다. 이재명하고 비교해보세요. 이재명이는 전부 거짓말. 대표적인 게 김포공항 옮긴다고 저번에 공약했던 이번 뺐더라고. 야, 이재명 왜 빼냐? 김포공항 옮긴다면서 이번에 공약에서 왜 빼냐고. 이 개항이 25년 동안 민주당의 송영길부터 텃밭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여기 가장 중요한 전투다. 이렇게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그래도 안철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광재, 이걸 두 번째로 꼽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안철수도 아직 우리 자유파의 대선 후보 맞아요. 그 다음에 이광재도 좌파 쪽에서는 이제 그래도 노무현의 이제 개성한 안희정하고 이광재인데 안희정이가 지금 이게 안 되니 이광재 알겠습니까? 아마 이제 서로가 이기면 일학 대권 주자로 서로가 가는 거죠. 뭐 이광재도 이기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거고 안철수 후보도 이제 이기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전투인데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앞서갔었어요. 근데 요즘 여론조사가 워낙 국민의힘이 축소다 보니까 오히려 이광재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혼전이에요. 대접전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유파 지금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 이제 모든 게 귀찮고 막 그냥 자국의 내부 총질하고 안철수 후보들에게 대통령 비판하고 자꾸 이러니까 오히려 우파 쪽에서 안철수 안 찍겠다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이광재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안철수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정치는. 우리 우파 쪽은 그래도 안철수 후보를 전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이광재가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뇌물 받은 그 이광재 뇌물 받고 오늘 1시간 방송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안철수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해도 그래도 이광재보다는 낫잖아요. 당선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철수를. 저는 그래 봅니다. 김은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 정치는 상대적으로 봐야죠.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후보가 있겠느냐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우파 후보, 우리 우파 중에 아무리 문제가 많은 후보도 좌파 후보보다는 낫습니다. 좌파 후보보다는 우리나라에. 따라서 이제 좀 우파 본인이 정통 우파로 생각하는 분들 안철수를 똘똘 뭉쳐 좀 밀어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지지하는 분 중에 안철수 안 찍겠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잡히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걸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낙동강 전투죠. 뭐
낙동강 전투독이 대권 주자끼리 이제 그 붙고 있어요. 그 9선 10석대입니다. 거기에 우리 양산 을에 우리 그 김태호 지사하고 김두관 지사가 진짜 이게 피 터지는 반집 싸움, 완전히 그 바둑으로 치면 반집 개가 피 터지는 이게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전투를. 여기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우수수게 대여섯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지금 민주당이 5석 아닙니까? 거기에. 여기에 전적으로 김태호 지사를 이렇게 밀어서 김두관이만 잡아버리면 석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 하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바람이. 거기도 이게 처음에 갔을 때는 상당히 우리 분위기가 좋을 때는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뒤지거나 막 엎치락뒤치락 혼전 참 이게 진짜 뭐 전문가들도 그런 게 모르겠다, 까봐야 되겠다, 뭐 반집 싸움이다 이러니 저희가 빠르게 그 최선의 우리 거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반드시 그 지역을 낙동강 지역을 사수해야 된다. 김두관이 봤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 이게 진짜지만 뭐 이상까지는 잘했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 이후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 도지사에게 국회의원 할 때 이거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진짜 이게 문제 있는 자 아닙니까? 자기는 리틀 뭐 농무이다 어쩌 떠드는데 거기 우리 김태호 지사 나가 있는 이 지역을 잡아야만 10개 가까운 낙동강 벨트를 사수할 수 있다. 이 전투가.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꼽으라면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갔죠. 바로 이제 이거 우리 중구 성동갑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한강벨트의 중심은 나경원 의원이 있지만 빅매치라는 건 상대가 좀 세야지 뭐 빅매치지. 상대가 이게 하룻강아지인데 하룻강아지 유삼룡이하고 나경원 후보를 이게 빅매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나경원 후보가 이기는 거지. 한강벨트. 근데 가장 저는 빅매치를 꼽고 의미 있다면 중성동갑을 꼽고 싶어요. 거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임종석이가 공천이 배제됐던 지역에 나름대로 이게 좌파 쪽에서 좀 이게 인지도가 있고 좌파 쪽에서 이게 인정받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와 있거든요. 강남을에서도 이게 당선됐던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게 그 정치인이죠. 제가 이게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잘 알잖아요. 저처럼 잘 아는 분은 이게 얼마나 전현희가 이게 문제가 많고 위선적이고 그걸 알지만 일반에게 좌파들은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중성동 갑자체가 만만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여기 그 우리 윤희숙 이분이 전략공천 됐지 않습니까? 가장 경제통 아닙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파의 차기 리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윤희숙 아닙니까? 오늘 이제 그 왕십리 포함해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윤희숙과 같이 이제 그 회의도 하고 지원 요새를 한 이런 지역입니다. 이 윤희숙 의원이 경제통이거든요. 경제는 진짜 이게 전문가고 그 책도 보면 이게 참 잘 썼어요.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 책을. 오늘도 뭐 이재명이가 또 이게 뭐 1인당 25만 원씩 막 퍼줍시다. 1인당 25만 원씩 퍼주자. 이게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윤희숙 의원이 뭐랬냐? 야, 이 무식한 양반아. 그렇죠. 윤희숙 정도의 경제 전문가는 이재명이한테 무식한 놈이 해도 돼요. 무식한 양반아, 돈 풀어서 인플레이션 잡자는 이재명 당신이 바보다. 아니 1인당 25만 원 풀면 13조입니다. 13조.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금융투자세를 폐지하자. 그게 2조 세수가 2조가 안 거치는 거죠. 주식이나 코인 같은 왜 종합 금융투자세 폐지하면 2조인데 근데 이재명이가 퍼주자는 게 13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놈들이 뭐 대파 양파 들고 뭐 875원이 어쩌고 저쩌고 양파 가지고 떠들고 있잖아요. 이재명이나 조국이도 뭐 이게 양파로 선거한다. 근데 이재명 너 임마 양파 가격에 좀 관심 가지 말고 니 때문에 사과값이 얼마 올랐냐고. 2천만 원치 너 법인카드로 사과값에 좀 관심을 가야지. 뭐 양파에 니 관심이 있다고. 전부 다 법인카드 다닌 거 아니야. 아니 전부 다 이게 법인카드로 다 뭐 장을 보고 이게 다 했는데 초밥 샌드위치 소고기 너가 이게 양파든 대파든 뭘 산 적이 없는데 그거 왜 관심 가지느냐고. 뭐 875이든 뭐 1800이든 관심도 없잖아 평소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 건 이게 상식 아니야. 경제학의 가장 ABC 아니야.
화폐를 늘리면 물가가 오르지, 화폐 줄이면 물가가 떨어지는 거고,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게 무식한, 그걸 가지고 이게 윤희숙 후보가 무식한 양반아, 돈 팔아서 인플레이션 잡자는 이재명 당신이 바보다, 이렇게 직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번에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차세대 여성 리더들이 붙었고 또 임종석 문제도 있으면서 한강벨트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옆에 이해운 의원하고 이제 박성준 붙고 있죠. 우리 한강 전투, 그다음에 낙동강 전투, 그다음에 원희룡의 개양, 그리고 이제 안철수 분당 지키는 요 네 개가 저는 이번 전체 선거를 가늠하는 게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네 개 전투 만만한 전투는 아니지만 여기서 하나 이기면 인근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는, 그러니까 전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전투다. 항상 전쟁하고 전투가 있잖아요. 6.25 전쟁 중에 판도를 바꾼 게 인천 상륙작전, 이것처럼 그런 게 전투가 있잖아요. 전쟁과 전투를 구별한다면 전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네 개의 중요한 전투가 바로 이제 원희룡,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김태호, 윤희숙, 이 전투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 자유우파지만 져야 될 자유는 없습니다. 네 분 후보 반드시 이게 의무입니다. 자유우파 져야 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자유를 중시해도 이기도 되고 져도 되는 이런 거 아닙니다. 목숨 바쳐.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1시간 먼저 일하고 1시간 늦게 자서 죽기 살기로 무조건 이렇게 잡으세요. 이게 명령입니다. 의무입니다. 전쟁에서 물러나면 바로 그냥 원래 총살이에요. 군법에 의해서. 전쟁은 무조건 이기야 된다. 져야 할 자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